안녕하세요. 연간 누적 75일 이상의 열대야를 기록한 아주 역대급 여름이었죠. 그래도 끝은 있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찾아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을이라 그런지 이런저런 일상의 상념들이 많아지더군요. 고향 FM 숲이 될 나무. 오늘은 가을에 문득 던져보는 인생에 관한 궁금증, 우리끼리 즉문즉답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고요. 고향 FM이 함께합니다. 숲이 될 나무, 2024년 가을에 던지는 인생 질문. 자, 질문 본격적으로 던지기 전에 오늘 함께할 우리 가족들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자, 어떠세요? 뜨거운 여름들 어떤 근황 보냈는지 본인 소개와 함께 들려주세요. 평생 이렇게 더웠던 여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가을도 여름 같고. 열대야가 없어서 좀 살만하다 했는데 추석이 이렇게 더울 수가. 맞아요.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예. 저는 추석에 제주도를 가는데 남들은 시원한 데로 가는데 우리는 왜 더운 데로 갔을까요? 너무 더워서 낮에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고였어요. 정말 여름. 이게 앞으로는 이게 제일 시원한 시원하다면서요. 여름이라고. 무서워요, 진짜. 저는 창문을 닫는다는 건 추울 때였거든요. 네. 근데 올 여름에는 더워서 닫았어요. 닫고 에어컨을 켜야 되니까. 커튼도 치고. 왜냐면 햇빛을 가려야 되니까. 이런 여름을 오전에 처음이었어요. 잠깐 봤는데 어느 댁은 전기세가 233만 5천 뭐 얼마? 어머. 223만. 맘 놓고 켰나 뭐 보다. 200 얼마가 관리비. 누진세 때문에 세상에. 그러니까 저도 올여름 걱정되는데요. 지옥이었어요. 다음 달에 얼마 저 나올지. 지난번에 그 고지서를 봤는데 며칠 전에 봤는데요. 다른 가구에 1.5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는 아낀다고 아꼈는데 우리는 켰다 껐다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다른 집은 어떨까 했거든요. 근데 200만 원? 200이 넘대요. 관리비가.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 정말 에어컨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우리 소개 이어서 해주시죠. 예, 꽃띠 정혜경입니다. 뿔디 최은영이었습니다. 예, 농장에서 그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만 쉬어도 땀이 흐르는 그러니까 옷을 하루에 3번을 갈아입어도 음. 늘 젖어 있었던 그런 여름이었어요. 김매기를 진짜 어떻게 하셨을까 싶어요.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하셨겠지만 예, 새벽에 나가서 극기 훈련이 극기 따로 훈련. 없었을 거예요. 세상. 극기 훈련이보다 그냥 지옥 체험. 아, 정말 더웠어요. 정말 더웠어요. 맞아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더웠던 적은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그런 일들, 곤충을 가지고 음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앞당겨지고 있는 거죠. 아, 저는 깨디 박미연이고요. 저 역시 여름은 덥고 바빴습니다. 아, 마음은 정말 시원한 어디 북극이라도 가서 휴양을 즐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져서 누구보다도 그냥 뜨겁게 열심히 보낸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어제 어떤 수업을 하나 듣게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저는 하늘 쳐다보면서 별에 관해서는 궁금증이 있었지만 실은 인공위성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진짜 지구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만 개의 인공위성들을 보고 가짜별.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우리가 뭐 앞으로 뭐 만원 버스 얘기하는데 그냥 우주가 그 위성들로 다 꽉 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인공위성이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새삼스럽게 이렇게 그걸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니까 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그 인공위성 덕분에 실은 예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뭐 내일의 날씨를 한 일주일치 저희 받아보잖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구 한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이슈가 될 만한 일이면 바로바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단 하나가 죽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나 자신의 끝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의 삶도 언제가 끝인지 저희는 그건 정말 예측하지 못한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아직은 예측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돌아보니까 우리 삶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또 피할 수 없는 주제여서 그 돌아보면서 죽음이라든가 우리의 끝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오늘 하루가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과 관련된 질문을 떠오르는 대로 마구 던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야 오늘이 또 마지막인 것처럼 의미 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나나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함께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첫 질문부터 막히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오늘은 너의 의미? 그러면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가 뭔지. 저는 아무래도 네. 환경운동연합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산항동의 골프장 일이 가장. 아 진짜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네. 혹시 풍산동 주민자치랑 한번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쪽이요? 네. 풍산동? 그분 통장님이랑 얘기를 했고요. 그분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네. 몸을 아니, 굉장히 많이 사리셔요. 주민자치 협의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회장, 인물 중에 한 분이 회장님하고 되게 강경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통장님이 굉장히 이 중간에서 힘드신 것 같아요. 환경운동에 관심이 가장 네. 최근 몇 년간의 어쨌든 최근 몇 그 행보였고 년간 중에서도 제가 지금은 또 집중적으로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꼬박꼬박 회의에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 내 몫의 일이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그 일이 꽉 차 있어요. 저희는 지금 산항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 강사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회기째 하고 있어요.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런 일들 왜냐하면 알아야 이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네네. 거고. 그럼 그 강좌를 들은 분들이 또 환경 강사로 활동을 활동을 할 수 계시나요? 있는 거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예쁜 꽃띠 선생님은요? 저는 어저께 아주 행복한 수업했어요. 어린이? 저 사진으로 본 것 같아요. 그치요. 네. 어저께 한 21분 고향 도시농부 네트워크에서 그 네. 원예 아카데미라고 거기에 한국지로 꽃차와 꽃음식 수업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서 가면 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꽃밭을 더 거닐고 또 음식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어저께 너무 행복했었어요. 사진만 봐도 은혜로웠어요. 은혜의 담비가. 네, 완전 좋았어요. 두 분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데요. 굉장히 특별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러면 세상과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두 가지? 전 요즘 인스타만 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 그 SNS 들어가는 게 답글 남겨주는 게 요즘에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한테 답글을 남겨드리는 건 예인데 요즘에 그게 조금 피곤하게 느껴져서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은 안 들어가고 인스타는 좋아요. 거의 몇 분 안 되잖아요. 그쵸. 정말 아는 분만 댓글을 써주시니까 이분은 정말 마음으로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마음이 가지만 그래서 요즘에 그냥 인스타 그거 하나만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너튜브도 하시지 않나요? 네, 해요. 이번에 조회수가 400 얼마로 올랐더라고요. 우와. 껑충. 네, 껑충 뛰었어요. 네. 471? 뭐 400 얼마로 오르고 좋아요도 15, 16 그렇게 좋아요 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우와. 완전 축하할 일이네요. 성공했다 성공. 요즘 맞아요.
어쨌든 오늘 모인 우리들은 비록 중년이지만 사실 SNS를 요즘 중년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SNS를 하고 있는데 그 SNS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저도 생각해보니 한 7, 8년은 된 것 같은데요. 시작한 계기는 저는 자녀였어요. 그 군대 가 있는 아들하고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SNS여서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거기가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 같은 곳, 다른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보게 되고 굉장히 활기차고 열심히 사는 분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창문 같은 것이어서 굉장히 호기심을 느끼고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두서없는 글들을 올리다가 요즘은 이제 저는 조금 띄엄띄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이제 반문을 하게 됐어요. 어떤 목적인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공개 일기장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저의 일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록으로 남기는 거, 내가 잊어버리는 어떤 기억이나 추억을 글로 남겨놓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공개 일기장이니까 정말 100% 솔직하게는 못 쓰는 그 수위 조절이 또 필요하니까 약간 애매모호 두리뭉실 그렇다고요.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서 뭔가 좀 더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글을 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나에게 맞는 SNS 수단이 뭘까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다음 또 뜬금없는 질문 나갑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대화 시간은 하루에 얼마 정도 되나요? 거의 없죠. 5분이나 할라나? 거의 없죠. 5분도? 5분도 길다. 저는 매일은 없고 토요일 날이나 주일은 아들하고 예, 아들하고 주말 가족? 주말 가족. 좋은데요. 주말 가족. 저도 돌아보니까 그 시간 자체도 시간 자체지만 이제 저희 가족 톡방에 주로 제가 올리는 거는 오늘 저녁 메뉴 몇 시에 들어와? 몇 시에 오는지, 몇 명이 집에 와서 밥을 먹는지, 그럼 난 뭘 준비할 건지 식당 아줌마처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대화의 질이 굉장히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시간도 짧지만 그래도 간혹 또 뭐 여행을 가서나 이렇게 남편하고도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대화의 주된 주제가 뭔지 궁금해요. 저희는 요즘에 뭐 이제 제가 건강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애들 아빠가 항상 운동, 자기 하는 운동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걸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는 철인이고 나는 주부인데 나보고 막 마라톤을 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서 조금씩 나는 이제 서서히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애들 아빠는 이제 좀 덜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그쵸. 해서. 너무 많이 해도 에너지를 그게 다 생명을 땡겼으니까. 단축하는 맞아요. 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줄기는 했어요, 옛날보다는. 중간에서 만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고 싶어요. 어쨌든 안팎으로 운동 열심히 하십니다. 환경 운동하고 집에서는 맞아요. 또 체력 운동하고. 그러네. 네, 너무 그래도 건강한 일이니까 좋은 네. 거죠. 저는 농장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어가 저의 1년 365일 이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요. 네.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가 1년 355일 답이에요. 정말 질문 응답이. 어쨌든 그 스님의 삶의 배경은 들꽃불꽃 농장이고, 그래서 그렇죠. 그 농장의 생명력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니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저의 원가족과의 그 관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19살에 독립을 했으니 지금 부모님과 산 기간보다 몇 배지? 2배 가까이 다른 이제 현재의 제 가족들과 살고 있는 상태여서 언제나 이제 멀리서 잘 지내시죠? 뭐 별일 없죠? 이걸로 그냥 평화로웠던 관계들이었는데, 이제 어른들이 80대 중반이 되고
또 잘 유지하시던 일상이 무너지고 특히 이제 친정 엄마가 많이 아프시면서 근데 이 아프심이 뭐 그렇다고 병원에 누워서 뭐 아예 일상을 멈춤은 아닌데 좀 아슬아슬한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예전보다 이제 제가 좀 예민해지시겠다. 신경도 네. 저도 이제 신경을 쓰느라고 쓰는데 이렇게 그쵸 아픈 사람이 어떻게 부드럽게 말하겠어요. 그럼요. 몸이 아프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잘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왜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천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몇 번씩 이렇게 쏟아지는 물처럼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왜 감정 조절이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엄마인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로서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전에 우리 애들이 제가 전화 통화하고 있으면 옆에서 엄마 두 얼굴이야? 그랬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상냥하게 하고 싶지만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막 소리도 지르고 사람들이 저한테는 최은영 씨는 집에서 아이들한테 참 상냥하게 잘하겠어요. 딸 키우면 너무 잘 키울 것 천만의 같아요. 말씀이고요. 저만 호루라기 부나요? 호루라기 정도면 양반이죠. 그랬었던 엄마였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네, 서로 되고 있는 아닐 때가 있구나. 예. 조금 큰 애랑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작은 애랑은 잘 맞는데 그런데 가족 간에도 다 캐릭터가 다르니까. 달라서 큰 애는 아직도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될지가 어려운 거죠. 우리 아까 꼬지 스님은 주말마다 아들과 데이트 같은 대화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좋겠다. 저도 둘째랑. 그래요? 네, 저도 큰애는 왜 큰애는 왜 그럴까? 큰애들은 우리가 키우면서 시행착오. 너무 그런가? 네, 이렇게 해서 키워놨기 때문에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는 존중받으려 하고 밑에 사람처럼 이렇게 부모를 밑에 사람처럼 부리려 하는 게 있더라고. 뭐 나름이겠지만 그런 게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큰애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큰애가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필요할 것 같은 거 딱딱 사서 농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장남인데? 네, 이렇게 잘하는데 가끔 이놈하고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서 갈 때가 있어서 그냥 그럴 때는 제가 가만히 있어요. 말 더 꺼내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뚜렷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걔네들하고 저하고 지금 살아가는 세계가 다른데 내 생각이 옳다고 걔한테 주장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어느 순간에. 저희도 자녀가 둘인데 저 같은 경우는 큰애는 좀 너무 수용적인, 수용적이어서 제가 좀 일방적으로 뭔가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자꾸 생기고 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또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안한데 이래도 되나 하면서 또 그래서 가끔 이제 걱정이 되죠. 저희 한 번에 터지면 큰일인데 이런 느낌이고 둘째하고는 저도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는 있는데 그 딸의 표현에 의하면 제가 엊그제도 MBTI 검사를 했더니 원래 알던 거하고 다르게 저는 제가 T인 줄 알았는데 F로 나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 의식하고 설문조사한 거야. 그건. 이러면서 자기가 겪은 엄마는 100% T래요. 그 F인 척하는 T 심지어 그게 F를 아마 품은 T.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두 얼굴이라듯이 내가 이제 신발 벗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F적인 감정으로 대하고 정작 이제 집에 와서는 T처럼
가르치려 하고 해결하려 하고 머리로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딱 그 중간이잖아요. 부모님들도 아직 다 계시니까 그리고 부모님과도 잘 소통이 돼야 되고 또 배우자는 물론이고 내 자녀들하고도 일단 가족 안에서 이런 소통과 관계가 편해야 나가서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이 편해야 돼.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문득 이 가을에 실은 많이 해보게 됐고 그래서 질문이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생략할까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친절한 편인가요? 당신은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고요. 네. 그러면 은영쌤 또 올 텐데. 아니 친절하신 것 같고 실제로 아니, 친절은 하시는데 요즘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그게 아빠가 암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병원 치료 안 하겠다고 하시고 식사를 일반식을 드세요. 근데 오히려 기운을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장에 이렇게 했던 튜브 이런 것도 다 빼고 화이팅. 네. 요관에 삽입했던 뭐 그런 것만 남기고 그냥 이 밖으로는 이게 없는 거예요. 뭐 소변줄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저 좀 늦게 왔는데 꽃게탕 끓여서 아빠 갖다 드리고 왔어요. 아빠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심지어 운전해서 다니셔요. 너무 기쁜 좋은 일입니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원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건강이 다운되면서 오는 정신적인 피폐함 이런 거보다 어느 정도 이제 아버님 연세 그러니까 우리 70이 넘어서 그 정도 연배면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85세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먼저 내가 지금 만약 암이라면 나는 병원 치료 받지 않고 내 사는 날까지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어떤 날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참 결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 없이 나에게 일주일이 남았는데 그 시간이 고통이 없다면 좋은데 어떤 고통이 있을지를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지인의 부모님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또 약간 삶에 대한 그 미련이 올라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겪지 않고 말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저희도 한 번씩 이게 꼭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내가 오늘까지 살고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정말 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의 의미가 정말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화두를 던져봤었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걸 하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만 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요. 이제 좀 무겁지만 매일 유서를 쓰는 기분으로 일기를 적는다면 오늘의 일기장에 어떤 문구를 남기고 싶은가요? 하고 나의 묘비 문구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게 있다면 뭔가요?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던지고 싶어요. 꽃과 함께 살다 꽃과 함께 죽다. 꽃답게 떠나다? 그쵸? 예쁘다. 저는 그냥 꽃뒤로 꽃에 묻혀서 살았어. 저는 그래도 세상에 조금 유익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자신 있게 쓰세요. 약간 은영쌤은 좀 시사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조금 때론 피곤하기도 하고. 거 아닌가. 너무 내가 눈을 밖으로만 뜨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제가 조금 노력했다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엄마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기들도 헛되게 살지 않지 않을까요? 그럼요. 난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얘들아 나를 따르라. 저는 만약에 오늘의 일기장에 쓴다면 그냥 오늘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였다.
그렇게 쓰고 싶은데 이게 그 에고이스트나 나르시스트가 되면 이게 그 사이코패스보다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그런 위험한 군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면서 그러나 모든 에너지는 결국 나 자신을 정말 잘 알고 그 있는 나를 내가 수용해 주는 거에서 출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야 옆에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점점 그 물감이 번져나가듯이 종이에 스며들듯이 확산되어지면 우리 사회도 아무리 지금 뭐 어둡고 힘들고 문제가 참 문제 많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은은한 그 물들임으로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푸하하. 네. 응원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즉흥적으로 던진 질문이었는데 다들 너무 고민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답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결론은 그냥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챙기고 그들에게 좀 친절하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자신의 출발은 자기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스로 행복하고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타인을 사랑할 용기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도 남이다 라고 법륜 스님이 얘기하시더군요. 가족을 남처럼 대할 때 오히려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지요. 경계 없는 사랑을 경계하자는 말씀으로 새겨들었습니다. 2024년 9월에서 10월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짧아서 더 소중한 이 가을에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본 인생 직문직답이었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평범하고 무질서했던 일상이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오늘 하루도 잘 사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짧은 가을 잘 즐기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고향 FM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끝나기 전에 봐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